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코노믹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 아나운서 정준혜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리뉴얼 모델 산트로로 인도 최대 자동차 업체인 마루티 스즈키의 알토 모델과 경쟁합니다. 현대자동차와 마루티 스즈키가 경쟁 무기로 내세운 두 모델은 과거 인도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모델을 리뉴얼한 것인데요. 먼저 현대차의 산트로는 1998년 생산을 시작해 2014년 생산이 중단되기 전까지 인도의 중산층에게 인기가 높았던 모델입니다. 반면 스즈키는 그동안 꾸준히 판매해온 알토에 대해 광고 전략을 전면 개편해 기존 고객층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고객을 유입한다는 전략입니다. 인도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스즈키의 경쟁 구도에 대해 브랜드 확립에 어느 정도 성공한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의 브랜드 홍보대사 샤 루칸 칸은 산트로에 대해 가족을 만들고 싶어하는 소년들도 차를 사고 싶어 한다며 인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현대차의 산트로가 인도 현지에서 어떤 계층을 공략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실마리가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브라질 해알화가 환율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 어부지리로 브라질 수출이 늘면서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브라질의 수출은 199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의 연간 수출은 약 2,300억 달러로 2011년 이후 최대 수출인데요.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산 대두의 중국 수출이 막히면서 브라질 대두 수출이 2017년보다 20% 이상 증가를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브라질의 수출은 2011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브라질산 소고기 수출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올 들어 브라질의 전체 소고기 수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4.1%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특히 중국에 대한 소고기 수출이 56%나 늘었습니다. 대두와 소고기 수출 증가는 브라질 경제의 고용 확대와 함께 외화 유입을 늘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포드와 월마트가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식료 잡화 배달 시험 프로젝트에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미국 마이애미 지역에서 자율주행차로 월마트 물품 배달에 들어가는데요. 포드는 물류 배달 회사인 포스트메이츠 및 월마트와 자율주행차 기반의 잡화 식료품 시험 배달 프로젝트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드는 자율주행차의 출현이 삶의 질을 풍족하게 해주고 교통 및 물품 배달에 대한 접근성을 현저하게 확대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드의 자율주행차 계획은 기술을 넘어섭니다. 포드는 앞서 포스트메이츠와 함께 자율 차량을 이용한 배달을 테스트해 왔는데요. 완전한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 중인 포드는 자율차 서비스의 비기술적 측면을 추구하는 데 있어 경쟁사보다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드는 지난해 도미노 피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모의 자율주행차로 피자 배달 방법을 실험해 왔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포드는 포스트메이츠와 협력하고 고객들이 배달용 자율주행차와 가장 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전 세계 기업 가운데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은 애플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153억 유로로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요. 구글이 119억 유로로 2위, 3위는 MS, 4위는 아마존, 5위는 페이스북이 차지했습니다. 또 6위는 LVMH, 7위는 코카콜라, 8위는 존슨앤존슨, 9위는 AT&T, 10위는 차이나 모바일 등이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유럽 브랜드 연구소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 랭킹에서 삼성전자는 19위에 랭크됐는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브랜드 가치는 392억 유로입니다. 일본 기업 중에서는 도요타가 26위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았고 이동통신업체인 NTT 그룹이 51위, 혼다는 79위에 랭크됐습니다. 100대 브랜드 기업 중 국가별로는 미국이 48개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고
중국이 12개, 독일이 9개, 영국이 7개, 프랑스가 6개, 일본이 4개 등의 순이며 한국은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지며 사면 초과에 몰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지난 8월 회사의 자금 확보를 위해 비공개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트윗한 후 테슬라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는데요. 이 때문에 머스크는 집단 소송 위기에 처하면서 비공개화를 철회하고 회장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에드워드 첸 판사는 심리에서 이번 소송에는 장단기 투자자 또는 투자가 관계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최대의 이해관계자가 누구인가를 판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와 머스크 측의 변호사 댄 크리스티는 한 가지 유형의 투자자가 테슬라로 상대로 고소한 모든 주주를 대표할 수 없다며 누가 원고 대표가 될 것인가를 말할 입장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머스크가 다수의 소송에 각각 대응해야 할 총체적 난국에 처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풀무원이 두부생면 등 핵심 경쟁력으로 중국 사업에 활로를 열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풀무원식품 중국법인 푸메이뚜어 식품이 중국 현지에서 두부 생면 파스타로 인기를 얻으며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기준으로 50% 성장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두부 시장 최초로 전국 유통망을 갖춘 푸메이뚜어 식품은 지난 2016년 중국 샘스클럽과 PB 두부 독점 공급을 체결하면서 성장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푸메이뚜어 식품 박태준 팀장은 중국 현지에 1000여 개의 두부 회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대부분의 두부 제품 유통기한은 5일 내외로 전국 유통이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푸메이뚜어 식품 두부는 글로벌 최고 수준인 한국 풀무원의 두부 기술로 제조해 유통기한이 30일입니다. 두부의 유통기간은 미생물 관리가 관건으로 제조 공정에서 미생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생산, 유통, 보관 등 전 과정에서 5도씨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푸메이뚜어 식품은 제조와 유통에 한국 풀무원의 콜드체인 시스템까지 도입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유통업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알리바바 계열 허마에 두부를 공급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열었고 요일두부라는 마케팅 전략이 적중해 매출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었죠. 사상 처음으로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내는데 실패한 채 폐막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세계 무역시장이 정상화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